이 김성훈. 네. 아, 이거 진짜 실망스러워요. 이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갔어요. 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써서 막은 거란 말이에요. 이 특수공무집행으로 넣어야죠. 네. 한 번도 아니고 좀 두 번씩이나 뭐 차벽까지 세우고 네. 또 영장 집행에 앞서서는 또 이 경호처 직원들한테 이제 무기를 메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게도 하고 말이죠. 이런 극악한 이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 이 사람을 경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서 올린 영장을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김성훈을 봐주기 한 거죠. 네. 검찰 입장에서. 이거 김건희 씨가 이거 시킨 거 아닌가요?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사실 검찰이 지금 김건희 말을 듣고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제가 의심하는 것은 김성훈 이 경호차장은 윤석열의 신복 중에 신복이고 예, 관저 경비나 또 안가 경비를 전부 담당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관저하고 안가에 누가 찾아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김성훈은. 그러니까 검찰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면 김성훈이 알고 있거든요. 검찰 수뇌부가 경찰의 관저라든지 아니면 뭐 안가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검찰 수뇌부를 만났다 하더라도 최근접 경비를 맡은 사람은 바로 김성훈이란 말이에요. 네. 문고리 권력이죠, 말 그대로. 그랬기 때문에 이 김성훈의 한마디면 검찰 수뇌부뿐만 아니고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조직 전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김성훈 앞에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것처럼 검찰이 쥐가 됐군요. 오금을 펴지 못하고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반려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김성훈에 대한 영장이 반려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결국은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도 반려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공권력을 경시한 이 두 명의 경호처 간부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검찰이 법원에 난입했던 폭도들을 무슨 명분으로 무슨 염치로 엄단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폭도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경호처장 우리는 뭐 경호처나 아니면 경호차장 이런 뭐 간부관이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까? 왜 우리만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검찰한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외려 이 공권력을 경시해서 법원에 난입했었던 폭도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이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부터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영장을 반려했어요. 네, 저는 이건 굉장히 검찰이 좀 수상하다. 검찰이 뭔가 김성훈의 약점이 잡힌 게 아닌가. 김성훈의 입을 두려운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김성훈과 이광우 두 사람의 입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김성훈과 이광우가 그렇게 강하게 뻗팅길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경찰이 뭐 구속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 우리는 구속 안 된다. 이런 강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김성훈, 이광우 붙잡아 드려야 돼요. 네. 검찰 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김성훈, 이광우 둘의 입을 통해서 검찰의 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윤석열의 입뿐만 아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입도 굉장히 두려워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안 가왔습니다. 이 네. 말 한마디. 계엄을 모의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만난 사람들을 이 김성훈 경호처장은 다 꿰고 있을 겁니다. 네. 야, 근데 검찰이 저렇게 중간에서 막아버리면 네. 잡아놓을 방법이 없네요. 네. 어떡하죠, 저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했었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예.
이 사람이 그 결국은 이 부정선거 그 음모론을 계엄에 그 접목을 시켰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2024년 9월부터 12월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김용현이 있었던 국방부 공간을 22차례나 방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이 김용현 공간만 방문했겠냐, 노상원이. 그 바로 위에가 대통령 공간이잖아요. 윤석열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만 만났겠나. 예. 그리고 실제로 세 명의 그 사령관들도 국방부 장관 공간에 11월 19일인가요? 예. 네.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윤석열이 국방부 장관 공간에 와서 또 세 명의 사령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건 검찰이 전 의도적으로 좀 저는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 22회에 걸쳐서 김용현을 만날 때 윤석열하고도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22회로 뭉쳐버렸어요. 여기에 한 번 다 만날 때마다 누구와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노상원은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그 타겟해서 오랜간 준비 작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노상원일 가능성도 또 있어요. 근데 이 특검법을 최상목이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또 이 거부권 행사하면 또 한 타임 넘어가고 할 텐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검찰이 그 노상원이 준비를 했었던 이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과 관련해서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추미애 의원의 질의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59번 슬라이드입니다. 그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2023년 10월 달에 이 부정선거 관련한 고발 사건을 접수해서 캐비넷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2024년 11월 21일 날 선관위를 관할하는 중앙선관위를 관할하는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보냈죠. 네. 그래서 27일까지 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가 갑자기 12월 4일 날 과천경찰서로 계엄 쿠데타가 실패하고 난 뒤에 이송을 했죠. 네, 매우 수상하죠. 네. 결국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기록들을 핸들링하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정도가 되면 검찰 수뇌부들도 그 노상원이 그 김용현이나 혹은 윤석열과 만날 때 같이 만났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게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저렇게 이제 얘기가 가능한 게 검찰 공소장만 보면 저런 주장도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부분들이 그 계엄을 모의한 배경에 있어서 그 비중이 현저하게 잦아요. 계엄을 일으킨 직접적인 배경은 야당이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검사들 3명도 탄핵하고 예산안도 감액하고 막 입법 독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걸로 그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네. 그렇게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정도로 야당의 그 입법 독재로 인해서 행정권이 마비가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엄을 일으킨 것을 이걸 폭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것은 대통령이 고유한 비상대권을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검찰 공소장만 보면. 그리고 어떤 쪽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나중에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십시오라고
또 저렇게 구멍을 프레임을 만들어줬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오늘 뜬금없이 저런 얘기를 할 때 아니 그걸 왜 국민이 판단한다고 그러지? 이건 완전히 정치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이 있는 것만 이번에 노상원 공소장을 보면은 이 윤석열이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다. 근데 이제 노상원의 이제 그 공소장을 쭉 보면 이제 노상원은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 이제 그 뭐 감사원장 탄핵을 한다든지 예산을 이제 감액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대개 그 11월 말에 집중된 조치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노상원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이 계엄이 선포되고 난 뒤에 선관위에 들어가서 서버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압송할 계획을 10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10월 달에 계엄을 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0월 달엔 이미 계엄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관위 직원들까지 어떻게 계엄 후에 서버와 직원들을 압송을 해올 것인지 계획도 구체적으로 짜져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11월 말 국회하고의 긴장이 높아지자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계엄을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가야 올바른 공소장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참고 벼르고 하다가 야당이 정말 인내의 한계, 윤석열을 하여금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서 야당의 입법 폭주에 견디다 못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라고 공소장이 그렇게 작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계엄을 하면서 덧붙여서 그냥 그동안에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냥 부정선거 중앙선관위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했었던 것이다. 라고 그건 살짝 곁다리처럼 공소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어제 저희가 예고해 드렸듯이 그 공소장 안에 있는 그 최상목 부분이 그 국무위원들 있죠. 특히 최상목 부분이 굉장히 수상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걸 오늘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 법원 폭동 사태 때문에 이 부분은 내일로 좀 미뤄야 할 것 같죠? 네, 이거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김용현의 공소장이 처음 나왔거든요. 김용현의 공소장이 그 뒤에 그 모든 그 내란 공범들의 공소장에 기본 전제 사실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경찰에서 작성한 또는 군 검찰에서 작성한 이 공소장도 군 검찰에서 작성한 공소장도 똑같아요. 구조가. 그러니까 김용현의 공소장에 따라서 그 윤석열이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부분들을 기술한 과정이 그대로 그냥 경찰에서 작성했던 그 프레임을 그대로 다 복붙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김용현이 자기 발로 한밤중에 검찰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김용현이 발로 들어가기 이틀 전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을 찾으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그 SOS를 치고 뭐 그랬던 게 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검찰 수뇌부가 이번 이 내란에 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치명적으로 사활을 걸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고 윤석열의 눈치도 보고 있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눈치도 지금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실제로 공수처 수사에는 입을 꾹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언론에다가는 나는 뭔가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만 계속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나는 구치소에 있지만 나는 변호인이나 다른 채널로 계속 나는 말을 할 수 있어. 이 신호를 검찰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특히 검찰, 최상목이 버티는 한 특검법 통과 안 되고 검찰은 그래서 열심히 기소를 하면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보다 더 빨리 끝내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빛의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술한 수사의 결과들이 뉴탐사 강진구 기자의 눈을 피하지 못한다.